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성은숙입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천 베이스 T1 자동차 이동의 측정 파트 2 웨비나가 진행됩니다. 본 웨비나는 약 50분간 데모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 기술지원팀 오창훈입니다. 아마 지난 파트 1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번이 처음인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오토모티브 이더넷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중에서 MDI 리턴 로스하고 모드 컨버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 디버깅 툴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코딩하고 업다운 스트림을 어떻게 세퍼레이션 해가지고 디코딩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파트 1,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테스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가 온디맨드로 지난번 세미나를 올려놨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 보시는 다이어그램이 기본적인 MDI 네트워크의 기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뤘던 부분은 이 안쪽에 있는, 그죠? 이 커넥터에서부터 안쪽에 시그널 퀄리티나 그러니까 시그널 특성들을 판단하는 일렉트리컬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커먼 모드 초크라든가 또는 파워 오버 딜레이 라인 때문에 그 안에 있는 L 성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리플렉션이나 또는 주파수에 대해서 신호의 특성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환경 자체가 EMI, EMC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들이 실제 그 인터커넥트 이 오토모티브 이더넷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노이즈들, 디퍼런셜 노이즈도 있을 테고 커먼 노이즈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 커먼 노이즈에 의해서 디퍼런셜 쪽으로 어떻게 변환돼서 신호가 나오게 될 거냐. 그리고 주로 오늘 다루는 내용들은 케이블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자체가 통과 특성이 어떻고 어디에서 리플렉션이 나고 물론 이것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커넥터하고 네트워크 내부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리턴 로스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TC8하고 TC12에 아마 규정이 됐고요. 커넥터나 또는 케이블 관련돼서는 다른 그 커미티의 문서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를 다룬다 그러면 대부분 다 내가 전송한 신호들이 저쪽 리시버 쪽에서 100%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사돼 가지고 일부가 전송이 안 되거나 또는 반사에 의해서 신호가 왜곡되는 것을 어떤 엔지니어라고 하면 다 싫어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반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노이즈를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신호를 모두 다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특성화하고 또 내가 개발한 디바이스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 절차와 어떤 걸 보게 될 건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TDR이나 네트워크 아날라이즈를 이용해서 반사 특성이나 또는 통과 특성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는 이제 어떤 그런 특성들을 정량화하는 데에서는 이제 같은 결과를 주는데, 타임 도메인 리플렉토메터, 그러니까 TDR이라고 부르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타임 도메인에서 보기 때문에 펄스를 쏩니다. 스텝 펄스를 쏘거나 아니면 임펄스 모양의 펄스를 쏴가지고 얘가 어떻게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는지를 보고, 어떤 임피던스의 반사가 일어난 위치나 또는 임피던스 미스매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한테 다시 되돌아왔는지 라는 것들을 정량화할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수평축 자체가 프리퀀시 도메인입니다. 주파수 도메인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타임 도메인 리플렉토메터에서 그러니까 스텝 펄스를 썼다면 얘는 사인 웨이브 펄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10MHz 신호를 쏘아보고 되돌아온 신호를 보고요. 15MHz를 쏘고 되돌아오고 계속 주어진 스텝별로 사인 웨이브를 주고 되돌아오는 파형들을 계속해서 관측을 하고 그때 당시에 반사량들을 계산하고 정량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게 있다면 얘는 기본 축은 타임 도메인이고 얘는 프리퀀시 도메인이라는 게 다른데,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으로 얼마든지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누구냐면 문제 차이점이라고 하죠.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쪽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는 단일 화수의 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로 펄스를 쏩니다. 그래서 협대역이라고 부르고요. 협대역 장치라고 부르고, 이렇게 되면 주변 노이즈들, 다른 노이즈들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굉장히 좀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타임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임펄스를 쏘고 임펄스 리스폰스를 보거나 스텝 펄스를 쏘고 스텝 펄스 리스폰스를 보기 때문에 이 스텝 펄스하고 이 임펄스에는 굉장한 넓은 대역, 그러니까 임펄스가 포함하고 있는 넓은 대역까지 모두 다 주파수 축에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그래서 전 노이즈가 각 프리퀀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보다는 TDR 장비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을 돌렸을 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하지만 두 장비 모두 다 우리가 일렉트리컬 그런 PCB나 어떤 디바이스를 보기에는 충분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두 가지 장비 모두 다 타임 도메인에서 또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 두 가지에 대한 특성들을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DUT로 사인 웨이브를 쏘고 반사된 신호들을 가지고서 입출력 관계를 확인하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의 그 결과를 한꺼번에 얻어요. 크기하고 위상 두 가지를 받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어떤 정보들이 하나의 포인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벡터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하고 위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스캐터링 파라미터라고 해서 S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나온 S 파라미터를 그대로 타임 도메인으로 돌려서 임피던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떤 데이터 신호를 전송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신호에는 기본적인 주파수도 있을 테고 이거에 대한 하모닉 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펄스를 쐈지만 실제로 미디어를 통과할 때 여기에 포함된 하모닉 주파수 성분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리시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따른 그런 것들을 이제 그룹 딜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바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입니다. 그래서 보통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호에 모르는 장치 내에 어떤 신호를 쐈다 그러면 결과를 보고 두 가지를
트랜스퍼 펑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를 보통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그러니까 하고 싶어하는 기준을 아래쪽에 둡니다. 입력 파형 그리고 출력 파형이 어떠냐. 두 가지 관점이 이렇게 기준하고 비교 대상을 레이시오로 비교하면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데 이 스캐터링 파라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S 파라미터에서 보는 건 입력 대 출력의 결과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S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토모티브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디퍼런셜 신호입니다.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전송이 되고요. 그러려면 미디어에서도 포지티브 펄스가 들어가는 부분, 네거티브 신호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포지티브가 출력되고 네거티브가 출력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포트 수로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포트가 입력과 출력 포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상태에서 신호를 보게 되면 싱글 엔디드 우리는 S 파라미터를 부르고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오토모티브 이더넷에서는 플러스와 데이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하나 묶여가지고 포트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관점 묶어가지고 전체 두 개의 입력되는 하나를 디퍼런셜 페어의 포트 1번으로 출력되는 포트 두 개를 묶어서 디퍼런셜 페어의 포트 2번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실제 물리적인 포트는 4개지만 포트 입력 포트 하나, 출력 포트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믹스드 모드 S 파라미터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싱글핸드로 보면 내가 데이터 플러스 신호는 2번으로도 출력될 수 있지만요. 이 라인이 커플링되어 있다면 1번에서 들어가는 이 신호가 3번으로도 출력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커플링돼서요. 그러면 이건 우리는 리얼&드 크로스오버에 부를 테고요. 1번 신호가 반대쪽 멀리 있는 이쪽으로 나오면 파인드 크로스토크라고 부를 겁니다. 오늘 보게 될 내용들은 이 디퍼런셜 페어에서 믹스드 모드의 입력, 출력 이 두 가지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포트 4개짜리 싱글핸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입력 쪽에 사인웨이브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딜레이가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봤을 때 여기 지연 시간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연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신호를 우리가 보게 될 거고 항상 터미네이션은 50옴, 그러니까 각 포트는 50옴 터미네이션에 있다라는 것들을 가정에 두고 테스팅을 하고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셜 모드에서는 두 개의 한 쌍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입력과 출력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디퍼런셜 신호가 들어갔다. 그러면 위상이 180도 틀어진 두 신호가 위쪽과 아래쪽으로 입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신호가 출력이 됐을 때 상황인데요. 이 신호가 그대로 똑같은 타이밍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디퍼런셜 모드의 출력이라고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위상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면 이런 신호들을 우리는 커먼 모드 신호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임피던스 자체도 2분의 1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디퍼런셜 페어로 묶었을 때는 싱글핸드, 묶지 않았을 때는 싱글핸드, 그리고 이때는 믹스드 모드 또는 밸런스드 S 파라미터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디퍼런셜 신호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스펙에서는 모드 컨버전해서 모드가 컨버전 됐다는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디퍼런셜이 들어가서 커먼으로 나오거나 또는 커먼 신호가 동일한 위상을 가진 신호가 들어가서 위상이 달라져서 나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커먼 모드 컨버전이라고 부릅니다. 모드 컨버전이 발생하는 것들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커먼 모드 신호를 다룬다 그러면 입력되는 신호가 위상이 지금 똑같은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신호에 똑같은 위상의 신호가 들어갔을 때 커먼 모드를 같은 모드에서 커먼 모드 신호가 디퍼런셜 나온다는 얘기는 두 신호가 내부에서 마이너스 됐을 때하고 효과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두 신호를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상의 차이가 없을 때는 완전히 제로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두 그 패턴 간의 길이가 다르거나 또는 한쪽에서만 리플렉션이 반대가 발생해서 위상이 달라졌다. 그러면 분명히 커먼 모드 같은 동이상 신호가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이 신호가 미디어를 달리면서 서로 다른 속도로 가고 리시버에서 이런 신호가 도착하게 됐다면 이 신호를 빼봤을 때는요. 여기서처럼 어떤 신호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커먼 모드 신호가 디퍼런셜로 바뀌든 모드 컨버전에 의해서 발생한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DC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호는 서로 다르게 신호가 도착하게 됐더라도 DC 신호는 일자가 되겠죠. 같은 레벨이라면. 그런데 주파수가 달라지면서 서로 다른 주파수에 의해서 이 신호들은 예를 들어서 낮은 주파수는 빠르게 들어와가지고 위상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일자가 나올 테고 주파수가 높은 애들이 나왔다면 이 신호는 디퍼런셜은 여기서처럼 이런 노이즈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실제 신호를 써보지 않고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나 타임 도메인 리플렉토메트리를 써가지고 이 신호의 출력을 미디어의 특성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모드 컨버전과 그 리턴 로스를 매지먼트하는 그런 항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디퍼런셜 신호가 들어갔다면 디퍼런셜 신호가 디퍼런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디퍼런셜 모드가 컨버전돼서 커먼 모드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커먼 모드 신호가 들어가서 디퍼런셜로 나올 수도 있고 커먼 모드 신호가 그대로 커먼 모드로 나올 수 있는 네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오토모티브 이더넷 TC12하고 8에서는 디퍼런셜 모드에서 디퍼런셜 모드로 리플렉션 된 거, 그리고 커먼 모드 노이즈가 디퍼런셜 모드로 변경돼서 리플렉션 된 거 두 가지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매지먼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S 파라미터, 믹스드 모드 S 파라미터를 보면 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 C가 있는데 항상 같습니다. 레퍼런스는 뒤쪽에, 비교 대상은 앞쪽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XX자가 DC였다 그러면 커먼 모드 인풋이 디퍼런셜 출력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DD 모드라면 디퍼런셜에서 디퍼런셜로 바뀌었는데 포트는 어떠냐? 1번에서 2번으로 출력된 거 또는 1이었다면 1번에서 들어가고 1번에서 출력된 리턴 로스를 확인해 보겠다. 확인해 봤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모드에 관계없이 포트가 1이다. 그러면 리턴 로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이었고 2번으로 출력됐다. 그러면 여기는 보통은 인서션 로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는 에릭 보고틴이 해놓은 이 테이블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실 앞에서 봤던 이 매핑 테이블하고 사실은 같아요. 근데 여기를 포트별로 그리고 모드별로 나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포트 1번이 디퍼런셜이고 출력, 그러니까 또 관측 포트를 1번으로 했을 때 디퍼런셜을 본다 그러면 SDD11이 될 거고요. 포트 2번 출력에서 입력을 하고 2번에서 관측을 했다 그러면 디퍼런셜 모드니까 SDD 2번 포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를 볼 수가 있고 이 매트릭스에 맞춰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믹스드 모드 파라미터를 한번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드, 디퍼런셜 모드에서 디퍼런셜 모드로 해서 출력과 입출력을 본다면 여기 있는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보는 얘를 한번 보시면 얘가 통과 특성입니다. 2번에서 1번으로 또는 2번에서 1번으로 들어가는 신호들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라인에서요. 여기에서 DC 신호는 잘 통과가 될 거고, 그러니까 DC가 높게 나오죠. 그리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 미디어의 통과 특성에 의해서
점점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게인이 떨어지는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플렉션 쪽으로 보면 DC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통과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반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같은 디퍼런셜 모드에서도 리플렉션 모드를 보면 이렇게 DC 부분에 낮고 주파수 특성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특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드 컨버전에 대해서도 모드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DC는 모드 컨버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C 부분은 굉장히 낮고요. 양쪽이 모두 낮죠. 그리고 같은 모드, 커먼 모드로 변경됐을 때도 전체적인 임피던스를 떨어질 수 있지만 DC 부분은 통과가 잘 됐고요.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모양은, 대략적인 모양은 개요 정도는 확인하고 계시면 나중에 S 파라미터를 확인할 때요. 이게 포트가 다른 인서션 로스를 보여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드 컨버전 된 건지 하는 것들을 쉽게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리턴 로스에서 실제 그 오토모티브 이더넷에서 관측하고 있는 것은 그죠? SDD11, 그러니까 리플렉션에서 주파수가 10메가, 여기가 10메가헤르츠면요. 20메가까지는, 30메가까지는 20dB 이하로 관리가 돼야 되고, 그 이후는 어떤 그 슬롭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리플렉션 정도는 DC에서부터 30메가 이내까지는 낮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케이블에서의 밸런스, 그러니까 믹스드 시그널이죠. 믹스드 시그널을 관측을 했을 때 이 신호를 통과하고 그리고 미디어에 들어갔을 때 임피던스가 또는 그 리턴 로스가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지를 이 스펙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드 컨버전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드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라인 자체의 길이에 따른 미스매치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커먼 모드 신호가 얼마나 디퍼런셜 모드로 변경이 돼서 다시 전송기 쪽으로 리플렉션 돼서 돌아오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테스트 자체는 굉장히 사실 간단해요. 버튼만 누르면 다이렉트로 DUT에 연결했냐 아니면 픽처를 썼냐 라는 것도 이제 물어보고요. 테스팅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모드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약 60dB 이하로, 스펙에서는 60dB 이하로 25MHz까지 60dB 이하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테스트 픽처가 들어갔을 때는 테스트 픽처 자체의 이 밸런스드 특성, 그러니까 그 자체의 특성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테스트 픽처 같은 경우에는 디임베딩을 하거나 또는 테스트 픽처를 포함했을 때조차도 이 스펙을 만족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모티브 이더넷에서 그 리턴 로스하고 모드 컨버전 리턴 로스를 확인하는 것은 케이블이 아니고 미디어 커넥터부터입니다, 사실. 그래서 미디어 커넥터들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계측기 업체에서는 테스트 픽처를 제공을 하고요. 따로 예를 들어서 미니 50에서 또 잘라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RJ45로 바꾸거나 이런 변경되는 거 없이 이런 데서부터 케이블 로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절단이 필요하다면 이걸 바로 테스트 픽처에 연결해서 바로 어떤 미니 50이나 또는 타이코 일렉트릭 메이트 이넷이나 맷 이넷이나 이쪽에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하우스 픽처를 제공을 직접 제작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딜레이 타임 딜레이하고 또는 리턴 로스 통과 특성 정도는 확인하시고 이게 스펙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런 그 홈메이드의 픽스처를 사용하셔도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런 미디어에 대한 리턴 로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텔레다인 르크로이의 픽스처의 특성을 포함해서 이 앞쪽에 있는 건 제거를 하고 그 이후에 있는 이런 뭐죠? 미디어 자체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냐? 이건 뭐죠? TC8 그리고 TC12 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디바이스는 반드시 슬레이브 모드 오퍼레이션에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얘는 100옴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에 체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DUT를 그냥 전원도 온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 그러면 칩셋이 이네이블 상태가 아닙니다. 액티브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칩셋 안쪽에 있는 핀 다리까지밖에는 내가 전송한 펄스가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100%다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리턴 로스에서도 DC 성분이 낮아야 되는데 모든 성분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0dB가 될 거고요. 제대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UT는 반드시 칩셋이 액티브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액티브가 되려면 이 오토모티브 이더넷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마스터 모드이거나 슬레이브 모드이거나. 근데 마스터 모드에 놓게 되면요. 백베이스 T1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 신호 그리고 샌드 Z, 샌드 G죠. 제로 커맨드를 내놓는 다시 또 샌드 Z 그리고 샌드 아이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놓게 됩니다. 아이들 신호와 어떤 커맨드가 섞여 있는 커맨드 신호예요. 이런 신호가 출력되고 있다면 DUT에서 내가 사인웨이브를 줬을 때 온전하게 DUT를 전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백베이스 모드의 DUT를 슬레이브 모드로 놨을 때는 얘는 캄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게 누구냐면 얘는 이 안쪽에 있는 MDI 칩셋이 이네이블 상태예요. 그래서 이네이블 상태에서 마스터가 보내는 이 신호, 센 G 상태나 샌드 I 상태를 보고 동작할 수 있는 이니셜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대기 모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레이브 모드가 되어 있다면 둘 다 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펄스를 쏠 수도 있고 사인웨이브를 쐈을 때도 온전하게 원래 신호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000베이스 T1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베이스 T1에서는 센 G 신호, 그러니까 나는 제로 커맨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샌드 아이들, 센 제로, 센 제로, 아이들 제로, 센 제로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리시버가 슬레이브 모드가 센 제로 상태에서 링크 업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둘이 샌드 제로, 아이들 그리고 기타 다른 스크램블링 스테이터스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를 보면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리턴 로스하고 모드 컨버전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둘 다 슬레이브 모드에서 테스트를 하셔야 디바이스가 액티브 된 상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만 돼 있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100베이스 보겠다, 1000베이스 TDR 보겠다, 여기 TDR이라고만 돼 있지만 여기서 리턴 로스의 모드 컨버전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합니다. 선택만 해주고 고 하면 어떤 식으로 픽스처를 연결해야 되고, 그죠?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계측기의 포트는 이때는 테스트 픽스처 포지티브에 또는 네거티브에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라는 안내도가 나오고요. 그대로 측정을 하게 되면 결과는 쭉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결과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집중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은 여기 모드 컨버전과 리턴 로스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기도 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스펙들은 자꾸 테스트 스펙들은 변하기도 하고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근에 올려놓은 21년 4월
버전에서 모두 디바이스는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슬레이브 모드로 있어야 되고, 또 왜 슬레이브 모드에 들어가 있어야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아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디버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디버깅을 하기 전에 제가 오토모티브 이더넷 데피니티브 가이드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이 아마 챕터는 8번이었나? 라는 게 이제 기억이 되는데, 카툰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 생각에는 이제 두 엔지니어, 이분은 마스터쯤 되나 봐요. 그리고 엔지니어가 새로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기존에 내가 하이스피드 신호를 다룰 때는 아이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걸 찍을 수 있었는데 이런 어떻게 이더넷에는 어떻게 찍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매니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는 not possible. 찍을 수 없어. 왜냐하면 얘는 서로 데이터가 서로 한 라인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아이다이어를 못 찍는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신호라도 중간에서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트랜잭션은 RX, TX, 그러니까 RX하고 TX 신호가 모두 다 한 라인에 보기 때문에 신호를 프로빙을 했다고 해도 구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결국에 뭐 어깨를 축 목을 누들추리고 가면서 캔이나 린이나 플렉스레이 같은 경우는 신호를 볼 수 있었는데 결국 얘는 못 보는구나. 그죠? 라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매니저가 만약에 르크로이의 이 솔루션을 알았다면 소개를 해드렸을 건데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계속해서 여기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르크로이에 계속 몇 년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크로이는 이런 엔지니어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솔루션을 한 2년 반 됐나 봐요. 2년 반 전에 디버깅 솔루션으로 해서 이분이 보고 싶어 했던 아이다이어그램, 그리고 중간에서 신호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디코드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실제 우리가 아까 그 전에도 계속해서 컴플라이언스도 보면 한쪽만 봅니다. 한쪽만 떼가지고 여기에서 테스트 모드 신호를 내놓고 신호를 관측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같은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링크 상태에서 과연 얘가 페일이 났는지 아닌지, 신호 품질은 어떤지를 보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 중간 라인을 찍게 되면 TX에서 전송한 신호하고 이쪽 그 슬레이브에서 둘 다 TX니까요. 마스터에서 전송하는 거하고 슬레이브에서 전송하는 같은 라인에 섞여가지고 신호를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 신호를 분리해야만 얘가 RX 업스트림인지 다운스트림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르크로이에서는 이런 툴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쪽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픽스처를 통해서 연결하고 슬레이브 쪽으로 나가는 거, 그러면 이 신호가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통신이 되고, 또는 이쪽에서 커플러를 이용해서 신호를 마스터 신호, 슬레이브 신호를 나눠가지고 신호를 관측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SMA 케이블이 있어서, 근데 슬레이브 쪽 신호, 그 다음에 마스터 신호를 두 개 DUT를 연결하고 이 신호를 받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마스터 신호를 채널 1번과 2번에, 슬레이브 신호를 채널 3번과 4번에 연결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신호를 관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신호를, 마스터 신호하고 슬레이브 신호를 나눠서 아이 다이어그램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거죠. 얘가 미디어가 중간에서 이런 시스템을 쓴다면 신호 품질이 나빠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장치에서 채널을 캘리브레이션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나면 두 개의 TDR과 또는 리시버에서 오는 신호를 확인을 하고 관측을 해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았을 때 I하고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됐을 때 이런 실제
트랜스미터 쪽, 그러니까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 쪽의 I를 관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둘 다 파워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스터 슬레이브가 파워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원이 딱 들어가게 되면 슬레이브나 마스터나 처음에는 모두 다 샌드 Z, 그러니까 제로 상태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커맨드가 나오다가 마스터에서는 샌드 아이들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샌드 아이들 신호를 보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슬레이브 상태가 샌드 제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송하고 돌아온 신호를 자기가 보고요. 이코 캔슬링을 그 단계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슬레이브가 다시 샌드 제로 상태를 보내고 또 샌드 아이디를 보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샌드 제로를 보내고 아이디를 상태를 보내면 자기의 리스판스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코를 캔슬링 하면서 서로 뭘 하냐면 내부에 이퀄라이저가 동작을 하고 그 에코를 캔슬링 하기 위한 그런 이퀄라이저, 피드포워드나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저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 누구죠? 텔레다인 루크로이 장비에서는 그런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캘리브레이션 I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캘리브레이션은 됐지만 칩셋 내부에서 어떻게 신호를 보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칩셋 내부에서 피드포워드 이퀄라이저가 동작을 했을 때 이렇게 I가 오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현재 100베이스 T1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1000베이스 T1의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퀄라이저가 적용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칩셋 내부에서가 아니고 그 앞단에서 보게 된 신호예요. 그 앞단에서 보게 된 신호들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신호가 지금 리플렉션 신호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아이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100베이스로 하면 뭐 여기서 연관된 걸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사실요. 그죠? 여기에 있는 이런 신호들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오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드포워드 이퀄라이저가 적용이 되고 나면 내부에서는 이런 식의 아이를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하이트가 얼마고 펄스 폭이 얼마고 앰플리튜드는 얼마고 라는 것들을 각각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은 뭐 E with, I with죠. 아래쪽 상위, 위쪽 I with, 그리고 I height, 여기요. 하이트, 보레이트가 얼마였고 여기에 포함된 I 다이어그램에 포함된 비트는 전체 약 15만 개 정도의 UI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A, B의 전압이 얼마고 A, B, C네요. 여기에 A, B, C 레벨의 전압 레벨이 얼마였고 이때 당시에 RMS 노이즈가 얼마였다. A의 노이즈, B 상태의 노이즈, 이쪽 C 레벨의 상태 노이즈를 한꺼번에 모두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그널 품질을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보고 봐야 될 게 그러면 내부적으로 동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제 이 스펙에 나오고 있는 뭐랄까요? 패킷 프레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프레임블 신호가 있고, 프레임블 신호가 있고, 그리고 SFD가 있고, 헤더가 포함되고, 데이터가 약 1500바이트네요. 1500바이트까지 맥시멈 포함되어 있고, 그죠? 에러 코렉션하고, 기타 코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르크로에서 디코딩을 수행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프리앰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SFD, 그리고 데이터 어드레스, 소스 어드레스, 타입 랭스가 보여지는 그 헤더 부분, 그리고 타입 랭스까지, 타입 랭스는 여기 노란색이네요. 타입 랭스까지 보여주고, 데이터 패킷, FCS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해서 어떤 정보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디코딩에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 코드로 되어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이제 많이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들은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처음 링크업 됐을 때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음 둘 다 샌드 제로네요. 그죠? 샌드 제로 상태를 둘 다 있다가, 그죠? 그리고 마스터에서, 이쪽이 마스터 패킷입니다. 마스터 패킷에서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마 그 아이들 신호도 이미 들어왔고요. 이 앞쪽인데 아이들 신호도 전송이 됐고, 아마 여기에 아이들 상태, 그리고 여기 스크램블 스테이터스 오케이 밑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이 신호가 전송이 되면서 자기가 아이들 상태에 들어가면 자, 이퀄라이저도 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면 이 슬레이브에서도 마찬가지로 샌드 아이들을 보내고, 그리고 스크램블 스테이터스도 오케이 상태를 주고받는 것을 이 모습에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타임에서 에러가 나거나 스테이터스 중에서 샌드 n이라는 그런 상태가 둘 다 적용이 되면 다시 한번 이 모드를 링크업 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면 이런 디코드 솔루션들이 디버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노멀한 패킷을 중간에서 이제 포착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send and 뭐 SSD나 그죠? 그리고 뭐 프레임블 상태, 주소, 기타 여러 가지 상태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볼 수가 있고요. 테이블에서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하는 그런 전체 스트림 중에 보고 싶은 부분이 자동으로 확대돼서 화면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은 여기에 제가 디코드 데이터는 none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 구조들만 확인할 수 있는 모드로 설정을 했고요. 얘를 터너리 심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터너리 심볼로 하게 되면 얘가 플러스 1이냐 제로냐 마이너스 1이냐 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 스크램블 된 데이터를 나는 디스크램블해서 보겠다 그러면 헥사 코드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가지고 그 디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뭡니까? 제가 오늘은 리턴 로스 부분, 그리고 디버깅 툴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이어그램 시그널 퀄리티를 확인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뭡니까? 디버깅에 사용할 수 있는 디코드 솔루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어떤 정보를 원하신다 그러면 텔레다인 르크로이의 시리얼 데이터 쪽에 오토모티브에 오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리턴 로스나 또는 모드 컨버전은 르크로이에서는 웨이브 펄서 40IX라는 이 장비를 사용하는데요. 이 웨이브 펄서 40IX 같은 경우에는 타임 도메인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면서 또 분석할 수 있는 툴들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드 컨버전이나 또는 싱글 모드에서 모드 컨버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TDR로 봤을 때는 뭐 약 870 마이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1mm 이하의 스페셜한 그 레졸루션을 가지고 각각의 임피던스를, 순간적인 임피던스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S 파라미터, 그죠? 못하났네요. S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디임베딩 기능으로 뭐 레퍼런스 플레인을 이동화시킨다든가, 그러니까 케이블을 넣었을 때, 픽스처를 넣었을 때 나는 케이블까지는 또는 픽스처까지는 빼고 DUT만 순수하게 보겠다. 이런 것들을 S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MDI 컨버전 로스나 리턴 로스, 그리고 웨이펄스 IX에 대한 이런 그 소개 동영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3분 정도면
볼 수 있고, 뭐 이 말은 3분 이내에 이런 테스트를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신다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면 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그 채팅창에 넣어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질문이 들어오는 동안에 제가 여기 실제로 이게 첨베이스 T1이나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현재 단품 한쪽밖에 있질 않아서요. 이것만 가지고 실제 스코프에서 I 다이어그램을 확인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채널 1번과 2번은 마스터 모드에서 입력되고 있는 그 신호, 그러니까 아이들 신호입니다. 아이들 신호를 가지고 한번 I 다이어그램 그려보겠는데요. 절차는 쪽에서 보시면 어널리시스에서 오토 이넷 디버그라는 툴인데요. 이 모드에서 나는 이 신호에 대해서 I 다이어그램 찍어보고 싶다라고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I 다이어그램은 바로 화면에 좀 나눠볼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I를 바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신호를 가지고 리시버에 입력되는 신호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인풋 시그널을 확인하면 이 신호가 바로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다른 디스플레이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나눠 보겠습니다. I는 좀 크게 보고요. 입력되는 신호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호가 디퍼런셜 돼서 리시버 내부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현재 품질은 약 13만 개 정도를 받았는데 그 후에도 괜찮을 거냐라는 것들은 I 컨투어라는 걸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10의 세제곱 돼 있으니까 그죠? 1000개 받았을 때 그리고 100만 개 받으면 I가 이 녹색 선까지 이렇게 들어올 거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이제 BR 레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BR을 뭐 마이너스 12제곱까지 확인을 해보겠다. 그러면 9제곱까지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9제곱, 그러니까 9제곱 받았을 때는 어디까지 얘가 넘어갈 거냐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I의 위스, 그리고 하이트, 심볼 레이트, 뭐 몇 개나 받아졌는지, 그리고 평균 레벨하고 노이즈 레벨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칩 내부에서 피드포워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한번 이걸 나는 확인하지 않겠다. 그러면 리시버 칩 앞에서의 신호들을 얘가 바로 관측을 해주,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적용을 파인드 스케일 하면 좀 더 화면에 맞춰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내부에서 피드포워드를 적용하면 어떻게 보일 거냐 보여드리고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I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다시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들어오고 네. 자, 질문 보이시나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스 측정할 때 슬레이브 모드여야 되는데 실제로 DUT가 마스터로 동작하더라도 슬레이브 모드로 변경을 해야 테스트할 수 있는 거냐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내가 마스터 모드로 동작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마스터이기 때문에 나는 모드 컨버전이나 리턴 로스를 보지 않겠다. 그러면 이 항목은 테스트하지 않는 거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에 대한 그 컴플라이언스 스펙에서는 측정을 해야 되니 이걸로 확인해야겠다. 그러면 반드시 레지스터는 슬레이브 또는 외부 커맨드를 이용해서 슬레이브 모드로 바꾸고 변경하고 모드 컨버전 테스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제가 6월에는 하이스피드 시그널에 대한 그 세미나를 2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 다이어그램을 확인하는 그 방법 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터 측정법,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인터심볼 인터페어런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이스피드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틀간에 나눠가지고 그걸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뭐 한 40분 정도씩 진행할 예정이고요. 참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면 뭐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웨비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